당신의 삶의 잔잔한 물가와 같은 평온함이, 당신의 삶에 쉴 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이 오늘 하루도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지혜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식 농사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중에 생겼을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 팔, 다리 다 붙어 있고 건강하게만 나와다오 라고 간절히 빌면서 10개월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자녀가 미운 4살이라고 불리우는 시기를 거치고 유치원에 가며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가는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니 자녀에게 못할 말도 많이 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뱃속에 있을 때 간절히 바랬던 건강하게만 나와다오, 자라다오 했던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내 입맛에 맞게 채찍질하고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다그치고 혼을 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후회가 되고 눈물도 흐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또 아버지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자녀가 다 장성하여 결혼하고 나의 곁을 떠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전부 나의 기대, 나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현인들의 말씀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후회를 하고 계시다면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이를 위한다는 행동은 사실 나의 욕심이자 기대일 뿐이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과 단어는 이것이 전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가 그릇된 행동을 하고 악한 길로 빠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하는 부모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상황들을 되짚어보면 대부분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래야 나중에 편하게 살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확신하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라는 마음이 정말로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부모의 욕심에 의해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저도 아이가 고등학생 때 공부해라 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하려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요하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나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못했던 학업을 아이가 해주기를, 혹은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혹은 내 아이는 특별해서 공부도 잘할 거야 등등. 악한 마음으로 자녀를 괴롭히려고 한 행동들이 절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괴롭게 만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며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커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해낼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학생일 때 공부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기만 했다면 자신의 때에 그 시절에 맞는 필요한 노력을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성인이 돼서도 그때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나의 기대와 욕심으로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녀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설득되어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가정은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누워있는 집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거실에 책으로 가득하고 부모부터 책을 읽으며 휴식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가정에서의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까요?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두 번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입에 달고 살면서 정작 본인들은 TV 보고 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이는 공감할 수 없고 설득이 되지 않기에 왜 나만 공부해야 해? 라는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랑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책을 보고 신문을 읽고 조용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줄을 알고 설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녀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모가 요구하는 말에 힘이 실릴 수 있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고 누구나 다 아는 명언이죠. 얼마 전 방영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김소연, 손준호 부부의 아들 주한이의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김소연, 손준호 부부가 무언가를 먹고 있을 때 주한이가 자신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손준호 씨 가 주세요 해봐 라고 말을 하였고 주한이는 줬대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손준호 씨는 몇 번 더 장난을 쳤고 마지막에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한이가 무언가를 먹으려고 집었을 때 손준호 씨가 아빠 한 입 줘봐 했는데 그때 주한이가 주세요 해봐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둘 부부는 빵 터지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귀엽고 웃긴 상황이었지만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을 자녀는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동경하며 따라하여 생존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혹은 폭력 가정에 노출되었던 자녀들이 커서 그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는 아빠처럼 안 해야지, 나는 엄마처럼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도 결국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녀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해야 하며 특히나 부부간 서로 싸우고 언성을 높이는 행동을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와 나는 엄연히 다른 사람 즉 남이다. 평균 30세에 자녀를 낳는다고 가정하면 둘의 나이 차이는 30년이 넘어갑니다. 30년의 세월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변한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시간이니깐요. 그렇기에 내가 살아온 기준으로 나의 세대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요구하면 옳지 않습니다.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질 때는 자녀를 건져내야 하지만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내 입맛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자녀에게 강요하고 요구한다면 자녀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그들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자녀의 삶을 존중할 때 30년의 차이가 극복되며 조화롭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녀에게 나의 경험이 정답이다 라면서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고 깨달아서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태어나면 절벽으로 밀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후에 땅에 곤두박질 치기 전에 낚아채고 다시 절벽에서 밀어버린다고 하죠.
그 과정을 거쳐 스스로 살기 위해 날개짓을 하게 만들고 드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하늘의 왕이 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만약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너무 소중해서 이런 날개짓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미새가 죽고 나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여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스스로 깨우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것이 부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에 맞게, 나의 기대에 맞게, 나의 욕심에 맞게 자녀를 조종하고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조력자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참된 부모, 존경받는 부모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녀가 다 커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고 난 모든 시간 속에 나와 자녀는 부모 자식 사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자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화목과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 쉴만한 초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